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드라마 속 마지막 왕실의 모습, 멸망해가는 나라를 붙잡고 눈물 흘리던 그 비운의 주인공들. 과연 그들은 정말 피해자였을까요? 아니, 기록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걷어내고 아주 차갑게 회개 장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던 날 그들은 비통해했는가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렸는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일본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1년치 나라 살림을 개인 금고에 챙겨 넣은 사람들. 오늘의 주제, 조선 왕실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한 매각 주주였다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조선의 주권이 넘어간 날입니다. 당시 순종과 고종은 일본의 왕공족, 즉 일본 황실의 하부 구조로 편입됩니다. 이는 전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 계급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안위를 대대로 보장하라. 이게 그들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당시 조선 총독부의 1년 전체 예산은 약 4천만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들에게 준 돈을 보십시오. 매년 지급된 세비만 150만 엔. 총독부 예산의 4%를 오직 한 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쏟아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사금, 즉 매각 일시금입니다. 무려 3천만 엔. 당시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국가를 통째로 넘기고 그 1년치 살림살이를 개인 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워 넣은 것. 이게 비운의 왕족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에멘드어의 주주입니까? 자,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우리가 비운의 주인공이라 믿었던 인물들의 실체입니다. 첫째, 의친왕 이강. 독립운동을 하려 했다고요? 그가 일본에서 받은 막대한 돈으로 명동에서 첩들을 거느리며 유흥을 즐겼다는 건 당시 기록에도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벌인 탈출 시도는 독립을 위한 게 아니라 유흥 빚을 갚고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이후. 이른바 얼짱 황족으로 미화된 인물이죠.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중좌, 즉 중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일본 황실의 비호 아래 침략 전쟁의 엘리트 장교로 살았던 그가 왜 지금 미화되고 있는 겁니까? 셋째, 이재면과 이재완. 이들은 왕실 매각의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이재면은 합방 찬성 대가로 총독부 관리 수천 명의 연봉 합계보다 많은 83만 엔을 챙겼습니다. 이재완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조선식산은행의 이사가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을 때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천황을 위해 기도하고 화려한 사교계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며 느끼는 그 감동,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들이 누린 호화로운 궁중 생활은 사실 일본 제국주의가 지급한 매국 자금으로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국가는 개인을 지켜줄 때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일본의 노예로 팔아치우고 자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가라는 매물을 통째로 매각한 그들에게 다시 명예를 돌려주자는 발상은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회사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백성이 겪을 고통을 담보로 자신들의 영원한 금수저 신분을 보장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드라마 속 왕실의 낭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버림받고 피눈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단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장부를 보십시오. 악마의 품격이었습니다.